코스모스가 바람에 춤을 추는 계절. 찬바람과 함께 바다의 풍요로움을 전해줄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단단한 갑옷을 입고 진한 바다의 맛을 전하는 오늘의 주인공. 그러나 우리 주변에선 쉽게 만날 수 없는 녀석들. 짭조름하고 달짝지근한 맛과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가을 별미 중 별미. 특별한 새우 삼총사를 만나봅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바다는 어김없이 보물들을 내어주는데요. 그중 오돌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보리새우가 이제 먼 바다는 안 나오는가 봐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나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부터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보리새우는 영광 구미에 속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 이유는 예부터 영광 앞바다는 청정 갯벌을 가득 품고 있어 보리새우가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나왔고 기대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지. 마음은 항상 그러지. 마음은 항상 그러지만 그게 안 되는 거지. 40-50kg씩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많이 잡으면 한 20kg 정도. 그러면 한 15kg. 그 정도밖에 안 돼. 오늘 또 한 10kg에서 한 15kg. 보리새우는 바닥이 진흙이나 모래로 덮여있는 서남의 얕은 바다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그 특성을 이용해 영광 어민들은 긴 주머니 모양의 그물, 계량 안강망을 사용하여 보리새우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그 그물로는 힘들어 못 잡고 유일하게 계량 안강망 이걸로 잡혀. 드디어 바다에 널어놓은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힘 좋은 새 어민이 들어도 그물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통통한 그물을 보니 오늘 수확량 꽤 좋을 것만 같은데요. 바다에서 걷어올린 수산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어민들. 그중 새우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하가 눈에 띄는데요. 예부터 대하는 긴 수염과 굽은 허리 때문에 해로, 즉 바다의 노인이라 불러왔습니다. 대하와 달리 온몸엔 굵고 진한 줄무늬와 꼬리엔 선명한 노란 빛깔의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보리새우. 몇몇 사람들은 보리새우가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고 마치 무지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거는 대하거든. 여기는 고돌이 보리새우. 이게 틀리잖아요. 자, 얼음 채우고 산소해가지고 다 살리지. 새우 중에서도 크기도 크고 맛이 좋아 새우계의 귀족이라 불리는 보리새우. 보통 보리새우는 탄력 있는 식감과 진한 단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회로 많이 이용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살아있는 상태로 육지의 식도락들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얼음이며 산소며 가진 대우를 다합니다. 온몸 마디마니를 수놓은 갈색 줄무늬와 꼬리의 선명한 노란 빛깔이 누런 보리와 닮아 이름 붙여진 보리새우. 한 그물에서 나오는 보리새우의 양은 많아봤자 20-30마리 정도.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잡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향화도 어민들은 매년 어린 보리새우를
영광 앞바다에 방류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죠. 이렇게 바깥으로 부어놓으면 이 사방이 모서리로 막 뛰어다닐 정도 돼야 그래야 조금 오줌도 나오고 그러면 바다 고기는 모서리든 뭔 고기든 바다 고기는 나올 때가 철이요. 이게 철이 아닐 때는 안 나와 고기가. 어느덧 6시간의 고된 작업을 마치고 다시 선착장으로 돌아가는데요. 바다로 나갔던 새우배가 들어오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분주해지는 사람들로 선착장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귀하디 귀한 보리새우를 선점하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영광으로 찾아왔기 때문이죠. 예년보다 적은 양이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여는 사람들. 아마 더 저렴하고 더욱 싱싱한 보리새우를 얻어갈 수 있으니 이렇게 한 걸음에 찾아온 것 같죠? 싱싱하고 사고 여기가 더 싱싱해요. 바다에서 막 간다고. 소비자가 필요할 때 와서 잡수는 게 아니고 고기가 나올 때 와야 되는 거. 장점이다, 단점. 식감을 자극하는 노란 빛깔에 맛까지 뛰어나 새우의 제왕이라 손꼽히는 보리새우. 특히 보리새우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껍질 벗겨서도 먹고 껍질에가 영양분이 있다 해갖고 또 그냥도 먹고 머리는 띄어서 또 튀겨 먹고 각종 몸에 좋은 단백질과 칼슘이 가득 들어있어 영양의 보고라 불리는데요. 특히 크기에 비해 맛이 달고 담백해 보리새우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중 어르신들에게는 보리새우가 술안주로, 또 아이들에겐 노릇노릇 부드러운 속살의 대명사, 영양 만점 간식으로도 최고입니다. 거기에 보리새우의 싱싱함을 그대로 즐기고 싶다는 분들은 날것으로 먹기도 하죠. 일반 새우는 이렇게 구워놔도 한색이거든요. 분홍색 한색인데 이 꽃새우는 보세요. 이렇게 새똥저고리를 입은 것처럼 알록달록하니 이래서 꽃새우입니다. 따로 경매가 되지 않아 잡히는 곳에 가야지만이 싱싱한 보리새우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보리새우의 계절이 끝나기 전 귀한 보리새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앞바다엔 보리새우가 있다면 양양 앞바다에는 생김새도 맛도 특별한 새우가 있습니다. 조업 나가기 전 어머님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새우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그만 새우 잘 안 백해. 옛날에는 이거 떠가지고 팔아가지고 아들 학비도 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아들 다 컸으니까 우리들 떠다가 반찬해 먹어요. 갑시다. 새우 들어갑시다. 새우 들어갑시다. 직접 만든 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새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나서는 어머님들. 잠시 바다를 향해 무언가 살피는 듯 호흡을 고른 뒤 바다를 등지고 돌아서선 연신 파도만 떠내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새우잡이와는 다른 장소. 또 장비들도 간소해 그 주인공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호, 얼핏 봐서는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데 과연 새우가 잡혔을까요? 너무 cel지. 몰랐나? 요거 봐, 요거 봐. 얼마나 예쁘나 요거 봐. 가까이서 살펴보니
와, 정말 작은 새우가 있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이 새우를 강원도에선 물 위에 떠다닌다 해 뜰 부자를 써 부새우 혹은 불새우라 불리는데요. 정식 명칭은 크렐새우의 한 종류인 태평양 난바다 곤쟁이. 주로 1년에 2차례 정도 잠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 기간에도 날씨가 굳으면 볼 수 없는 귀한 새우이죠. 3월, 4월 한 석 달 나요. 그리고 9월, 10월 이렇게 김장 때 또 나고 이렇게 2번 나고 여름엔 조금씩 나요. 봄에는 또 알 가져서 새끼 가져서 굵고 가을에는 이렇게 또 새끼가 까가지고 째죽이야. 지금 이맘때쯤 최적의 산란기를 맞이한 태평양 난바다 곤쟁이. 고증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생계를 위해 먹기 시작했다는 부새우가 어민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찾으려고 해도 이젠 보기 힘든 녀석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물에 여기 나오면은 따뜻할 때 나오면은 새바람 불고 할 때 끄면은 물에 세제 뿌가 난 것 같이 물에 부엉기 나와요. 나오고 하면은 그 끄는 게 재밌는데 막 한 대접시도 끼고 그런데 대하러 막 한 대야씩도 뜨고 막 한양 프리시도 뜨고 그랬어요. 채취한 부새우에서 모래를 골라내는데요. 특별한 도구 없이 오래전 우리 어머니들이 쌀을 이뤄내듯 바가지 2개를 번갈아가며 계속해서 모래를 털어냅니다. 잡는 것도 힘이 많이 들지만 이시는 것도 만만찮아. 새우가 살아가지고 머리를 자꾸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시고 또 골라내고. 물에서 건져온 부새우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소금에 염장을 해서 보관하거나 젓갈로 즐기는데요. 특히 워낙 몸집이 작고 살이 연해 지나치게 삭히면 맛과 볼품이 떨어지죠. 그래서 알맞게 삭으면 즉시 청양고추와 각종 채소,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주면 맛있는 부새우젓이 완성됩니다. 요거 요렇게 양념해가지고 하룻밤이면 이틀밤이면 맛이 좋고, 그다음에 절이 삭을수록 비린내가 안 나고 좋아. 저놈이 조금만 해도 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오래 두고 먹을수록 좋다고 삭아가지고. 다른 새우에 비해 단맛과 고소함이 강한 부새우. 그리고 삭힌 부새우젓은 소화제 역할도 톡톡히 한다고 하니 이만한 효자 반찬이 없는 것 같죠. 바다에다 쓰레기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깨끗이 해가지고 손님들도 갔으면 좋겠고, 또 깨끗할수록 이제 부생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생어 그거 많이 잡고 그게 보람이 이제는. 어둠이 짙게 깔린 속초 동명항. 보리새우, 부새우와는 달리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새우를 잡기 위해 한밤중 파도를 뚫고 출항을 나선 배가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쯤 최고의 맛을 자랑해 어민들은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보내고 있죠. 오늘 뭐 잡으러 가세요? 네, 꽃새우, 닭새우, 동해 앞바다에서 나는 새우 잡으러 갑니다. 낮에는 바위에 몸을 숨겼다가 밤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닭새우. 생김새가 닭의 벼슬을 닮아 이름 붙여진 녀석의 정식 명칭은 바로 가시배 새우인데요. 전체 몸 길이가 약 25cm에 이르는 대형 새우로 온몸을 덮고 있는 껍질 또한 단단합니다. 거기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홍새우, 꽃새우라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도 함께 올라오는데요.
이 녀석은 배에 막 올라설 땐 흰색을 띠지만 육지에 다다를수록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새우를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곳에서는 주로 통발을 사용하는데요. 유독 비린내를 좋아하는 새우를 유인하기 위해 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요즘 새우 조업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어족이 고갈돼가는 상태라서 많이 안 나와요. 세월 가는 데 따라가 살아야지. 물에 가서 건져올 수 없잖아. 건져 올린 통발을 다시 바다로 던지기를 여러 번. 어두웠던 주변은 배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이게 오늘 잡은 닭새우. 반나절을 꼬박 작업해서 얻은 닭새우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찬바람 부는 지금이 가장 살이 부드럽고 맛이 좋을 때죠. 거기에 덩달아 꽃새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새우가 찬데 살기 때문에 수온이 높으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냉을 떨궈가지고 4도 5분까지 맡아놓고 작업을 해요. 귀한 닭새우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게 바다 사람들의 영원한 바람이지만 늘 바다 사정은 여의치만은 않습니다. 새우죠. 꽃새우 10kg에다 닭새우 3kg 잡았어요. 만족하세요? 아니 만족 못하죠. 근데 워낙 닭새우가 귀해서 그래도 3kg 잡은 것만 해도 더 다행이죠. 바다가 내어준 딱 그만큼만 얻어가는 바다 사람들. 점심이 돼서야 드디어 무태 도착하는데요. 이곳의 선착장의 사정도 마찬가지. 싱싱한 녀석들을 선점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디서 나온 거요? 적은 양의 가격은 조금 높았지만 많은 인기 덕에 금세 낙찰이 되고 이젠 손님들 상에 오를 일만 남았네요. 좀 귀해서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차를 조금 올려서 좀 샀습니다. 필요해서. 많이 찾아요, 손님들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닭새우가. 그래서 많이 찾아요. 단단한 껍질 속 달큰한 속살을 온몸 깊숙이 품고 있는 닭새우. 거기에 부드러운 껍질과 함께 긴 수염을 자랑하는 홍새우. 아무리 같은 새우라 할지라도 최고의 맛을 내는 방법이 다른데요. 물론 닭새우를 조리해 먹는 방법이야 수십 가지는 있겠지만 그중 제일은 역시 구이. 제대로 구운 닭새우는 살이 촉촉하면서 단맛과 고소한 맛이 더해져 일품인데요. 거기에 닭새우를 넣고 끓인 탕 요리는 서해의 대화와 버금가는 맛이다라고 할 정도로 진한 바다의 맛을 자랑합니다. 회로 먹는 닭새우와 홍새우는 특유의 단맛이 강해 잃어버린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이죠. 구워 드실 때는 이게 엄청 단맛이 강하게 나요. 이게 일차적으로 다리 같은 거 드시면은 바삭바삭하면서 새우깡 맛이 나면서 육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각각류 중에서 최고의 육지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닭새우 구이가. 가을과 함께 찾아온 반가운 바다 손님 새우. 귀하고 또 어렵게 구한 만큼 맛과 모양도 새롭기만 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특별한 새우 삼총사로 우리의 식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